네, 안녕하십니까. 보상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한 약 서너 가지에 대해서 요새 이제 근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방송 켰고요. 무엇보다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말씀은 과연 이 토지보상법이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방송을 켰고요. 그래도 한 1, 2주간 제가 현장 다니면서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보면 지역주택조합에서 나온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재밌는 사항이 써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협의 기간 내 협의 계약 시 편입 토지 보상금에 한하여 보상금 내역서에 기재된 보상금의 10%를 증액하여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토지보상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협의 금액이 나오고 그게 불만족스러우면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을 진행한다는 거를. 근데 협의 금액이 통보가 됐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야, 니네 한 달 안에 협의 보상하면 내가 돈 너 10% 더 줄게.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과연 이게 참 적절한지 제가 우리 또 변호사님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협의 과정이기 때문에 위법사항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협의 금액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땅을 뺏어갈 사람이 알아서 감정하고 알아서 금액 책정해갖고 너 받아가라. 이런 거거든요. 이 협의 기간이 약 한 달, 일반적으로 한 달이거든요. 한 달 안에 받아가면 10% 더 줄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빨리 돈 받아가면 10% 더 줄게. 이 얘기는 20%더 줄 수도 있고 30%더 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서도 이 내용을 보시고 아,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구나 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들과 어떤 협상을 해보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은 옆집하고 사이가 안 좋아도 이거는 지금 내 재산권을 뺏기느냐 지키느냐 이 문제거든요. 10원이라도 100원이라도 내 거에 대한 권리를 찾아야 되잖아요. 주변에 계시는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거나 좀 적극적인 분들하고 하신다면 저는 충분히 승산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국지도. 네. 82호선. 네, 국지도는 우정 향남간 도로 구역이거든요. 아마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거나 옆에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화성시에서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공청회가 있었는데 전 너무 당황스러웠던 건 지금 그거를 약 몇 킬로죠? 그게 한 4km, 5km 되나요? 네. 네. 그 정도 되는 걸 3개의 공간으로 쪼갰습니다. 그러니까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쪼갰고 그분들을 이제 대책위원이라고 하죠. 위원 또는 뭐 그런 분들을 이제 선출을 해서 그분들을 모아서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저희 이제 보상을 보시고 저희한테 같이 좀 참관해 주시라고 피드백 자문을 요청하신다고 해갖고 다녀왔는데요.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여쭤봤어요. 이 위원을 선출한 기준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없답니다. 예, 없대요. 없고 한마디로 너무 엉망진창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일정 면적 이상이고 하면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토지보상은 절차법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계단을 넘어야 두 계단을 넘고 두 계단을 넘어야 세 계단을 넘는데 그 과정을 하기 위해서 그냥 동네 사람들 데려다 놓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설계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고요. 뭐 주민추천 평가사를 저희가 우편을 2번을 보냈는데 한국감정원에서 못 받으셨네요. 그리고 연락이 없어서 그냥 우리 시하고 저 시행사하고 이렇게 그냥 감정평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라고 한국감정원 직원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니 면사업도 아니고 선형사업이지 않냐. 그리고 1구간, 2구간, 3구간인데
이게 사람 찾는 게 너무 어렵지 않냐. 그리고 당신들이 말하는 성실하게 우편을 2번 보냈다는 거 자체가 지금 당신들 이분들한테 연락하기도 쉽지 않지 않았냐. 그런데 벌써 주민추천 기간이 끝났으니까 이제 알아서 할 테니까 109 알아서 하고 230은 기다리세요. 이러면서 진행을 한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 아니라 다른 분들은 거의 무건 스님 정도예요. 이렇게. 왜? 처음 듣는 거다 보니까. 정말 쉽게 말씀을 드려도 내 땅이 어떻게 되는지 내 땅이 어떻게 들어간지도 몰라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냐 말씀드릴까요? 감정평가 다시 주민추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협조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법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30일 안에 주민추천 땅반 사람만 모아갖고 우리 편 평가서 선정하라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다시금 평가할 수 있도록 그 시간을 드리고 노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웃기지 않나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예. 제 말이 혹시나 거짓말이라면 화성시청에서 그날 공청회 했던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3자 대면시켜도 돼요. 예. 보상협의회를 구성한 거죠. 그러면은 사업 시행자 쪽에서 그거를 충족을 해야 사업을 진행하니까 본인들이 만들어 놓고 공청회를 자기들 만들어 한 거네요. 예, 누구 불러가지고 그냥 음료수 하나 갖다 놓고 너 위원 하세요 이래갖고 화성시에서 위촉장 위원 보내주고 끝. 아니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뭔데요? 우리 위촉해줬는데 우리한테 도와줄 수 있는 게 뭔데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없대요. 예. 그리고 선형사업 같은 경우는 이주 대책 같은 것들 세워져 있어야 되잖아요. 주택이나 이런 것들 10호가 넘어가면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또 얘기했죠. 그래서 역시나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움을 왕창 타고 뭐 약속이 있어갖고 중간에 좀 나오긴 했는데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아,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그 요즘엔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주민추천 평가사가 총 3명이 평가하시잖아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뭐 시행사가 있고 시가 있고 주민이 있으면 시 빠지고 주민하고 뭐 시행사하고 2명만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곧 협상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한 목소리를 낸다는 건 사실상 힘든 부분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를 내신다면 관계 안 좋은데 그들이 마음대로 평가를 해서 마음대로 가져가는 협의 금액은 그 강탈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모이셔서 머리를 맞대면 반드시 저는 그래도 지금의 상황보다는 나아질 것이라고 확신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보상 왕림을 통해서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걸 취소를 할 수 있냐, 네. 그래서 취소 방법이 있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취소가 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죠.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지구지정 고시라고 하는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지구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게 무조건 된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없어서 제가 볼 때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근데 공익사업의 경우 거의 그런 경우는 저는 많이 보지 못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그럼 90일이 지난 다음에는 뭐 어떤 것도 행할 수가 없나요? 아니, 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 지구지정 무효 확인의 소를 지정할 수는 있는데 이건 극히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번 주에 내린천이라고 하는 삽교역이라고 하죠. 네. 삽교? 거기에 계시는 마을 주민들이 왔다 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제 주위에 말씀을 드리면 어천역세권도 아마 연말쯤에 보상이 될 거예요. 아마 이 2주간 정신이 없었던 게 뭐냐면 평택, 지제역세권, 안중,
내린천, 삽교라고 하죠. 삽교, 어천, 그리고 제가 양양 철도를 갔다 왔거든요. 그런 곳에 있는 이야기들이 공통적 사항들이 있어요. 뭐냐면 지제역세권 같은 경우는 주민들 사업으로 이끌어 가려고 했던 사업이었어요. 도시개발 사업으로. 그런데 LH가 들어와서 지금 상당히 그분들의 연락이 거짓말 아니라 한 전화만 30통 이상 받은 것 같아요. 해먹을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역세권밖에. 근데 그런 데가 너무 많아서. 예. 그리고 뭐 삽교죠. 내린천역이죠. 거기도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이제 어천은 어느 정도 이제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얼굴 많이 시커먼 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현장을 원체 이 땡빛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 강의를 시작하는데 더 이상 타면 안 된다고. 남들이 보면 법률 일하는 사람 같지가 않고 그 건설 일하시는 분 같다고 해서 양양 철도 관련해서 설명회를 하시고 되게 많은 거 느끼셨다고 하고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에서 삼척, 포항이죠, 포항. 거의 삼척까지는 제가 알기로 그 철도가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척에서 강릉까지는 올해나 내년에 개통이 된다고 합니다. 강릉에서 제진간은 27년도에 개통이 된다고 합니다. 저는 강릉 제진간에서도 한 110km 구간 중에서 409인 양양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재미있었던 일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가장 좋은 소식이라는 건 뭐냐면 곧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드디어 27년이 지나면 기차를 타고 유럽까지 갈 수 있다는 거.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유럽을 갈 수 있습니다. 그 전 방송이나 방송이 업로드 되겠지만 거기서 제가 그 양양 복지회관 네, 복지회관 대강당에서 설명회를 하고 왔습니다. 네, 근데 무엇보다 뭐 좋았던 얘기를 하자면 야 드디어 우리가 그 동해안 바다를 보면서 부산에서 유럽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 그리고 곧 부산에서 강릉까지 가는 게 올해나 내년이면 바다를 보면서 기차 여행을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제가 원주 강릉 간 그 복선전철도 저희 친구가 행성에서 대책위원장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일을 했었는데 이제 진짜 철도를 아마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시면 그것도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매력 있고 특히나 이 기차를 타고 가면서 바다를 보고 이건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즐거운 그런 기억이 아니었나 싶고요. 양양은 그렇지 않아도 저 보성항을 보셨다고 어떤 분께서 열심히 또 저희 사무장님하고 통화하시고 또 기회를 주셔서 제가 영광스럽게도 그분들 앞에서 짧게 이렇게 설명하는 기회를 가졌었고요. 기억나는 점을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평가사 세 분이 주민 추천을 하러 왔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는 춘천, 하나는 강릉, 하나는 원주에서 왔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강당에서 저는요 보상평가 20년 했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설명하기 처음이라고. 참 원래 이런 거 안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뭐 한다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해야 되나 제 표현으로 말하면 황당하더라고요. 황당하고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제가 이 지역에 다 선배 후배들인데 다 후배님들이신데 누가 됐든 제가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고 내려가시더라고요. 세 번째 분은 뭐라고 했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도 별로 여러분 아시죠? 유체이탈 화법이라고요. 예. 야, 이 사람들이 도대체 뭐를 하러 온 사람들인지 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별 내용이 없어요. 예, 내용이 없고 이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보통 1,000억 정도 보상평가를 하면 국가에서 약 한 7, 8천만 원 정도를 보상평가비로 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돈 나가는 것도 결국 뭡니까? 국민들의 세금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강릉 재직난 사업이 이렇게 작은 사업이 아닙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정말 영혼 없이 와서 하는 걸 보면서 너무너무 당황스러웠고요. 심지어 한 100여 명 가까이 모이셨는데 그 토지 보상에 대해서 이런 과정을 알려주는 게 저밖에 없었다는 게, 이 방에 계신 분들이 이게 토지 보상 정보에 사각지대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너무너무 절실하게 느꼈고, 결국 쉽진 않았지만 그분들에게 진정되게 말씀드렸을 때 저는 오는 길이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그래서 지방 같은 데도 보상왕님이 가셔가지고 설명회 정도 해주시면은 그분들한테 사건을 위임하시든 안 하시든 너무나 도움 되실 것 같아서. 심지어 제가 한강도 잘 안 건너요. 왜냐하면 차가 너무 막혀서요. 근데 차 막히면 제가 이 혈압이 올라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앞으로는 좀 마음을 바꿨습니다. 10분이나 한 10분 정도 넘어가면 저희가 설명회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없이 부족하지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짧게라도 이런 상황을 좀 이야기해 달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면 찾아가서 방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간 현장 다녀온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이렇게 현장에서 느낀 것들, 이런 것들을 소소하게 여러분들에게 매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보상왕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